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8월 29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 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김재룡 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리만곤 동지, 박광호 동지, 리수용 동지, 김평애 동지, 최휘 동지, 태종수 동지, 오수용 동지, 안종수 동지, 박태덕 동지, 박태성 동지, 김용철 동지, 김수길 동지, 태형철 동지, 로두철 동지, 리영호 동지, 최부일 동지, 정경택 동지, 조연준 동지, 리병철 동지, 노광철 동지, 임초룽 동지, 김덕훈 동지, 리룡남 동지, 김능호 동지, 박정남 동지, 리시용 동지, 조춘용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이 주석단에 자리 잡았습니다. 개회사를 박태성 의장이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2. 조직 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대의원이 했습니다. 최룡해 대의원은 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안을 심히 채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역사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보장하며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법적 무기로서의 혁명적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국가건설 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전략적 지위와 국력을 새로운 높이에 올려 세우며 사회주의 위협 수행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중요한 투쟁 과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국 정부 앞에 나서는 이 투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여야 하며 국가기구 체계와 국가기관들의 권능을 법적으로 보다 완비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룡해 대의원은 사회주의 헌법 제6장 국가기구에서 국가기관들의 권능과 관련한 문제를 일부 수정 보충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정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염원에 의하여 초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領導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된 데 대하여 말했습니다. 이것은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를領導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의領導따라 주체혁명 위협,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와 염원의 성관 발현으로 되며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만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 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의 정령, 결정, 지시 집행정령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 보충됨으로써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이 더욱 강화되고 우리식의 국가관리 체계가 보다 완비되게 된 데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규제한 일부 내용들을 수정, 보충, 정리한 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안의 기본 내용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을 위력한 법적 무기로 틀어쥐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대한 목표들을 하루빨리 실현해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룡의 대의원은 이번에 수정 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 헌법이 국가의 전반 사업에 대한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우리의 인민주권 강화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전인민적 대진군을 법적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도의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김용대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 또한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 동지를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했습니다.
박태성 의장이 폐회사를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을 위력한 무기로 하여 주체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공화국의 재온사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긴 의깊은 계기로 됐습니다.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2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진정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강국 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 길로 이끄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무의 정을 안고 대의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28일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먼저 총소관의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색조각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이 땅 위에 근로인민 대중이 주인된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일떠세우시고 민족 만대 용성 보응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를 되새겨보게 하는 3대 혁명 심화 발전 시기관과 고난의 행군 강민군 시기관,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환 시기관을 비롯한 여러 관을 돌아봤습니다.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사적물과 사적 자료들을 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전원과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대의원들은 이날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모신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의 동상을 찾아 꽃다발들을 진정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평양시안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집단적 경쟁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안의 모든 청년도면 일꾼들과 청년들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중산 돌격 운동의 맨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갈 불타는 의지를 안고 인민경제의 손해분을 비롯한 어느 전투장 할 것 없이 우리 청년들이 기족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 하력발전연합기업소와 강동지구 탄강연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시안의 기강공업 부분 청년도盟에서는 전력 문제 해결과 석탄 분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경쟁과 청년도덕대 운동을 힘있게 벌려 매월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업적 단위들, 특히 인민생활과 직결된 중요 공장 기업소 청년들이 기술혁신 청년들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데 김정수 평양 방직공장에서는 철편 찍기를 공기식 찍기로 개조한 것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술혁신 안들을 도입하고 그 과정에 98명의 청년들이 5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100수십 명의 청년들이 전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28 청년 덜격대 관리국 제3여단의 일꾼들과 덜격대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의 절실히 필요한 사재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철강지 생산 기지를 비롯한 자력갱생 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최근에만도 이들은 정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자체로 청안 개조해서 많은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설비 이용률을 훨씬 높였다고 합니다. 장천 남세 전문 협동농장 청년 작업반원들이 농업전선을 지켜선 촉후병의 영예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과학농사 열풍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온실 남수 생산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 과학기술 행군을 힘있게 벌이는 과정에 이들은 수동식 파종기에 의한 성형 모판 씨 뿌리기를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을 농업 실천에 받아들여 기계화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남새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해온 리윤심 동물을 비롯한 이곳 청년 작업반원들은
올해에도 기어이 다수학을 안아올 일념 안고 남새 비배 관리에 정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증산군 무번협동농장에서 뗄나무림을 많이 조성해서 농장 세대들의 뗄감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이제 60여 정도 농장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장님까지 거리는 멀지. 또 농장원들이 살림에 대한 우선도를 낮추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뗄나무림을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산림경영서에서 나무목을 가져다가 농장 하천에 심고 가꾸는 과정에 나무 특성도 알고 또 묘목 생산하는 방법도 알고 이렇게 해서 경험이 생긴 후에는 농장 쪽으로 자체로 그 나무목도 생산해 가지고 빨리 자라는 뽀뽀라나무하고 우리 참대부도나무 심었는데 올해까지 심은 나무 그루수가 20여 정도에 10만 요구로 됩니다. 빨리 자라는 뽀뽀라나무는 한 해고 저 3m 이상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생부터 찍어가지고 용농물자하고 뗄나무로 이용했습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에 이바지할 한마음을 안고 교육사업과 과학연구 활동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믿어온 교육자들 속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빛존자연구소 량자광학연구실 연구사인 교수 박사 임성진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첨단 연구 부문의 하나인 비선형 나노광학 분야의 실력가로서 교육사업에 심혈을 바쳐 세계 과학계가 인정하는 연구論文을 발표한 20대의 청년 과학자들을 여러 명이나 키워냈습니다. 국제학술 잡지에 세계적 수준의論文을 수십 권이나 발표하고 세계광학협회와 국제전기전자공학협회의 국제학술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성진 선생님은 비선형 광학 분야에서 조선의 교육자, 과학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성진 선생은 불타는 정열가입니다. 임성진 선생이 맡고 있는 비선형 광학은 그 광학적 현상들이 우리가 보통 조건에서 체험할 수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식하기 대단히 힘들어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 과목을 맡아가지고 학생들이 강의 시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한 강의 꿈을 들여가면서 준비하는 걸 보면 정말 같은 교육자로서 머리가 숙여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첨단 과학 분야의 하나인 편면 플라즈몬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있은 일입니다. 저는 그때 이론적인 정수값을 산출해내기 위해 고심하면서 수십 번의 실패를 거듭하던 끝에 정말 주저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성진 선생님이 지금도 세계 인류급이라고 자처하는 다른 나라의 대학생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 우리는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이라는 숭고한 정신과 조선 사람의 녹슬 안고 피타는 노력으로 그들을 따라 앞서야 한다 하고 준절히 저를 깨우쳐주면서 저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밤을 패워가면서 저를 과학 탐구의 길로 또 밀어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과학기술 지식을 배우기 전에 조국에로 불타는 정열과 의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우리 연구 집단이 조그나마 성과를 거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제가 뛰어난 재능이나 어떤 자질을 타고나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수제교육 체계가 있었기에 제가 평양 제1중학교와 김일성 종합대학의 본과와 박사학위를 거쳐 오늘은 교수 박사로 자라날 수 있었고 세계와 경쟁하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연구 집단이 조그나마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의 성과를 내놓아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는 세계적인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총진 광산금속대학에서 교수 교양과 과학연구 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랑천 발전소 건설과 온포 온실농장 건설을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에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모를 받고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도갱불진 과정의 성공구멍수를 줄이면서도 발파효를 높일 수 있는 50평형식 속배기 발파 방법을 비롯한 그런 각이한 암질 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발파 방법들을 도입해서 굴진 속도를 높였으며 이중공일 아치 언제 시공에서 나서는 측량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언제 공사를 일정대로 내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강 드라스의 아연도금 문제에서도 남들이 몇 달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 3일 동안에 가르비누를 비롯한 국내의 흔한 값이 누군 시약들로 도금 문제를 우리식으로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명천 매기정호장과 정진 김치공장이 통합조정체계를 실현하였고, 강냉이 가공 분공장에서는 50종의 100수십여 점의 기계설비들을 100% 자체로 설계 제작하여 원가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국산화를 완전히 실현하였습니다. 올해만도 수십 건의 가치 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해서 많은 국가 발명권과 특허 증서들을 받은 이곳 대학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지금도 과학연구 사업을 계속 줄기차게 벌이면서 교수 교양 방법과 내용을 현실발 고상한 정신도덕 풍모와 높은 실력을 지닌 나라의 믿음직한 인재로 훌륭히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40차 4.15 충성의 만경대 창작상 전국 청소년 학생 문예작품 현상 모집 총화 모임이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보고에 이어 현상 모집 결과가 발표되고 동시 단상을 비롯한 우수한 글작품들을 창작한 학생들에게 상장과 메달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전국 청소년 학생 문예작품 현상 모집에서는 동시초 선현단 대표, 가사 원수님은 우리 햇님, 단상 원수님 생각을 비롯해서 600여 건의 우수한 글작품들이 당선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문학작품 창작 활동을 활발히 벌여 경야는 김정은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을 온 세상에 소리 높이 자랑하는 훌륭한 글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 나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옷들을 창안하고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우리 인민의 옷차림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적 미감과 그 문명 발전이 그 여고를 은만에 충족시키면서 옷차림 문제는 그 매우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 그 우리 더 안에 공장들 그 여기 원산 애국 피복 공장을 비롯한 피복 공장들과 그리고 간의 생산 작업반들 그 지은 어점들에서는 반소매 삿주, 운동복, 운동모자를 비롯해서 그 갖가지 옷들을 고상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옷들을 단조롭게 만들지 않고 거기에 공화국기, 목낭꽃, 참매를 비롯한 국가 상징들을 형상해서 사람들이 옷을 하나 입어도 우리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항상 간직하도록 하고 자기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갖가지 도안들을 선행시키고 제품의 질감, 문화성,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정말 사람들 속에서 인기를 끌고 또 날로고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천년숙적 일제가 1910년 8월 29일 불법 무법의 침략 문서인 한일합병조약을 날조 공포해서 우리나라의 국권과 국토를 강탈하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덜 씌운 특대형 범죄 사례들 앞에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 앞에서 보셨지만 일제가 울사조약을 날조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했는데 1907년 7월 24일 종미 7조약을 날조해서는 우리나라의 내정권을 강탈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고 국토를 병탄했습니다. 이 한일합병조약은 일제가 조선 강점을 합리화해서 조작해낸 완전히 불법 무법의 협잡문서입니다. 당시 그 국제조약 체결 절차에 따르게 되면 조약이 자기 효력을 발생하자면 나라의 최고 주권자의 수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한일합병조약에는 순종 황제의 서명조차 없습니다. 순종 황제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불법 무법의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해서 우리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감행했습니다. 정말 나라를 지킬 힘이 없으면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면할 수 없다는 피해 교훈을 오늘 참관을 통해서 다시금 새겨놨습니다. 일본 반동들은 우리 민족에게 해를 쏘는 불행과 고통을 펼치운
과거 역사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성할 대신 새로운 제약을 덧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제일 조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행되고 있는 부당한 민족차별 행위는 우리 민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년석적 일본이 감행한 국권유린을 비롯한 반인민족 행위들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모든 대가를 1100배로 받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레바논 애국 역량 조직인 히즈볼라후 총비서 셰이크 하산 나스랄라우가 25일 텔레비전 방송 연설에서 히즈볼라후 전투원들은 레바논의 영공을 침범하는 그 어떤 이스라엘 무인기도 격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는 무인기들에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당국이 무인기들의 명공 침범 행위가 아무런 조항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하면서 히즈볼라후는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이라크에서와 같은 시나리오가 레바논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6일 기자회견에서 수도를 인구가 밀집된 자카르타로부터 동북 칼리만탄주로 옮길 것이라고 언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돼서 많은 어린이들이 배움의 권리를 잃고 있습니다. 23일 유엔 대변인은 아프리카의 중부와 서부 지역 나라들에서 폭력 범죄에 의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9,270여 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아프리카 중부와 서부 지역 나라들에서 학교와 교직원 학생들을 목표로 한 공격행위와 위협 공갈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협력할 것을 국제 공동체에 호소했습니다. 이란에서 손으로 짠 주단이 이란의 상징과 같다고 하면서 그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주단은 오랜 역사와 전통, 문화를 자랑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공예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것 주단 생산자들은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를 손노동으로 주단 위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외부 세력의 제재에 맞서 수출을 누리고 실업을 없애며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400톤의 주단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80%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농업연구사들이 농사에서 적은 물을 가지고 높은 수확고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관수 체계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험 농장에서 연구사들은 토지에 공급되는 수분의 양을 측정해서 일부 작물들의 물 공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연구사들은 수간물을 작물에 잎에 설치해 놓고 작물이 분당 얼마만한 물을 저장하며 또 요구하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자동화된 관수 체계를 확립했다고 합니다. 물 공급에 알맞는 시기에 관수 체계로 신호를 보내면 필요한 양의 물이 작물에 공급되게 함으로써 물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남부 지역에 있는 약한 거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북부 내륙과 중부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습니다. 특히 8시부터 9시까지 개풍 38mm, 개성 37mm의 폭우가 내렸고 평송, 초론, 구장에서는 오후 한때 우박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30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초하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 지역에서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골과 남부 지역에 있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지방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서해안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서해안 중부 내륙에는 평양시와 황해북도 북부인 중화, 상원, 승호, 연산, 신평, 곡산 그리고 평안남도의 동남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손기가 나면서 건조한 시기에는 인체의 위산 분비량이 많아지므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배 아픔과 윗쓰리기를 비롯한 증세들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조산균 발효 음료나 콩가공 식품과 함께 파를 놓은 감자 음식, 양배추 가공 음식과 같은 치료 효과가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며 알코올 음료와 자극성 음식을 극력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1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대체로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다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